단독 세트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운동 강도를 좀 더 올릴 수 있어서 묶어서 진행하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한 4-5개나 뭐 5-6개도 묶어서 했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거의 2가지 정도밖에 안 묶고 있어요. 많이 하면 힘들더라고요. 또 선수들마다 다 개인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외국에 또 유명한 코치분들은 거의 운동을 묶어서 많이 진행을 하시니까는 그게 또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운동하시면서 몸으로 느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묶어서 하다 보면은 중량은 고중량으로 이제 운동은 하진 않고요. 반복에서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나올 수 있는 중량으로 2가지를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플라이 동작이기 때문에 단순 관절 운동이라서 어깨 관절 하나만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클라인 플라이랑 마찬가지로 좀 구부려서 쭉 벌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에 이런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구부린 상태에서 프레스 하듯이 좀 밀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는 게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다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근성장에 유리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운동을 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가슴 프레스랑 이제 케이블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가슴 하부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동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저 디클라인도 묶는데 윗가슴 같은 경우도 인클라인 프레스 해주시면서 또 케이블로 같이 밑에서 또 위로 이런 식으로 또 당겨주시게 되면은 또 윗가슴 운동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펌핑감이나 이런 게 좀 적응이 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극강의 펌핑감을 좀 느끼실 수 있죠. 밑가슴 운동하실 때는 약간 사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슴에 이제 결대로, 근육의 결대로 이제 운동해 주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서 약간 사선으로 밑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디클라인 머신 같은 경우는 이미 머신 각도 자체가 이제 가슴 밑에 쪽으로 운동이 좀 될 수 있게끔 좀 설계가 돼가지고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건 없고요. 동작을 하실 때 너무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팔꿈치 위치를 손잡이 그대로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그리고 가슴을 좀 더 들어주셔가지고 가슴 하부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게. 디클라인 밀면서 살짝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슴 하부 쪽보다 좀 더 위로 놓고 하고요. 보통 디클라인 머신 같은 경우는 뭐 플랫도 그렇고 인클라인도 그렇고 가슴 이제 어디로 타겟을 두고 하시는 거에 따라서 손잡이 위치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벨 프레스 했던 무게보다 조금만 낮춰서 고중량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내가 무게를 많이 전 무게에서 좀 쳤으면은 그 다음 무게도 그걸 조금 유지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중량을 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갑 후위는 과한 건 오히려 가슴 운동을 할 때 약간 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체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하체도 약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막 하나에 너무 신경을 써버리면 하나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놓고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덤벨 프레스 하실 때 회원님들이 손목을 조금 많이 아파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을 조금 앞쪽으로 잡아서 프레스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바벨 프레스는 이렇게 일자로 하지만 덤벨 프레스 하실 때는 살짝 틀어서 어깨에 이제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가슴으로만 밀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다 했다고 긴장을 놓치면서 이제 덤벨을 던지면서도 많이 다치시고 뽑으면서도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은 긴장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플라이는 단순 관절 운동이에요. 관절을 하나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가슴을 이제 자극을 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인클라인 플라이를 하실 때 생각보다
내릴 때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슴보다는 약간 어깨에 개입을 써서 어깨를 조금 많이 쓰면서 플라이가 동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누웠을 때 팔꿈치 각도를 살짝 아래로 내려주셔야지 그래도 이제 가슴에 이제 포커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깨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동 범위, 플라이를 하실 때 이제 끝 지점 모았을 때 이 높이가 시선 쪽으로 와야 상부 가슴을 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시선이 아닌 시선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하셔서 이걸 또 버티려면 또 어깨가 또 쓰여야 되거든요. 내렸다가 올리실 때 자기 시선 높이로 맞춰주시면 좀 더 윗가슴을 포커스를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절 쪽에 조금 부담이 없게끔 전체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10회에서 15회, 20회, 최대 20회까지 사이로 진행을 했고요. 하실 때는 조금 근육의 길이를 최대한 좀 늘릴 수 있게 가동 범위를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 때 이제 팔만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한테도 수업을 알려드릴 때 등을 많이 움직여 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견갑을 많이 뒤로 넘겨줘야 그만큼 반대되는 근육인 가슴 근육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큰 가동 범위를 가져간다기보다는 본인이 어깨를 고정시키고 견갑을 움직일 수 있게 편안한 자세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택 플라이 같은 경우는 선피로 개념의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량은 내가 1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체 운동, 이제 가슴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 운동을 진행할 때 발바닥에 힘을 주는 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로 지면을 계속 밀고 있어야 그만큼 머신이든 프레이트를 진행할 때 몸의 밀착이 강하게 돼서 운동에 대한 느낌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맨몸 운동이기도 하고 중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짜내서 운동 마무리에 그렇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게 실패 지점까지 진행을 해야 뭔가 운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남아있는 힘이 없어야 운동을 끝까지 진행한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딥스 같은 경우는 가슴의 하단부 발달에 좋은 운동이고요. 맨몸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가슴 하단부의 자극을 느끼기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상체의 각도가 너무 세워져서 진행을 해서 가슴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 삼두 쪽에 자극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슴 하단부로 자극을 느끼려면 상체의 기울기를 앞으로 조금 많이 기울인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딥을 초보자분들이 맨몸으로 진행했을 때는 당연히 자세가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어시스트 딥스, 머신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하실 때 가슴에 대한 느낌을 조금 잡기 쉽게 위해서는 팔만 움직인다기보다는 반대되는 근육, 등을 같이 사용을 해서 하면 가슴의 근육이 늘어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복합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 하나에만 힘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사용하려는 주둔근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근육들은 내가 정확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푸시업도 뭐 손의 넓이를 좁게 가져가면 삼두라든지 가슴 내측, 손을 넓게 가져가면 가슴 바깥쪽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손목하고 팔꿈치가 수직이 되는 지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또 푸시업을 하는 자세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진행을 할 때는 가슴만 움직인다기보다는 등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가슴의 근육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수축을 할 때는 최대한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끝까지 펴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 몸통보다 최소 한 뼘 정도는 넓게 진행을 해서 해야 삼두의 자극보다는 조금 더 가슴의 근육의 길이를 많이 늘릴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인클라인 레버리지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벤치의 각도가 이미 셋업이 돼 있어요. 그립을 어느 높이 정도의 위치를 할 거냐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최대한 쇄골부 쪽에 있는 가슴 근육을 타겟을 해서 오늘은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가슴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최대 수축을 해놓고 그 끝 지점에서부터 천천히 풀어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내리진 않고 어쨌든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늘리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끝까지 수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진행했던 이제 스타트랙사의
플랫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궤적이 플랫이긴 플랫인데 살짝은 위로 올라가는 각도로 설정이 좀 돼 있어요. 굳이 흉곽을 많이 뒤집어 깔 필요는 없고 잡아놓고 아치는 내가 편한 정도로 너무 많이 꺾진 않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정해진 궤적대로 밀어주면은 가슴 근육이 아주 잘 옵니다. 머신 웨이트가 아마 초보자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플랫 벤치 프레스 할 때 전거근의 안정화를 좀 잡아놓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가슴 운동할 때는 다 전제로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느낌을 잡는 방법이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 뭐 머신이든 바벨을 잡았을 때는 약간은 엄지가 아래로 내려간 자세 이렇게 내외전된 자세가 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를 살짝 휘어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실제로 휘진 않겠지만 잡고 겨드랑이를 아주 살짝만 붙여주시면은 이 가슴 아래쪽하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전거근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긴장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해놓고 프레스 동작을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아래쪽에서부터 위까지 다 자극이 잘 들어오실 겁니다. 템포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이게 탕탕 던지는 것 같아도 이제 끝 지점에서 중량이 내 손이랑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항상 가슴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보이기에는 조금 빨라 보이고 날려 보이긴 하셨겠지만 계속 가슴으로 컨트롤 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저만의 팁은 은직으로 밀어줘요. 내릴 때도 은직, 네 여기 열로 밀어요. 네, 은직으로 밀어주고 나머지는 살짝 팔꿈치가 뒤로 빼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내전 한다는 느낌으로 밀어줍니다. 할 때 끝까지 수축해주고 저 같은 경우 끝까지 다 펴줍니다. 끝까지 펴주고 이렇게 여기서 잘리지 않고 또 수축해줍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피지 말라고 하는데 피지 말라는 거 일반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 할 때 팡팡 이렇게 치니까 팔꿈치가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나 아니면 동생들 알려줄 때 저는 항상 지그시 피라고 합니다. 지그시. 네, 지그시 펴져야 이게 여기가 타겟팅 좀 덜 가요. 덤벨프레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인클라인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살짝 이렇게 살짝 틀어줘요. 살짝 내전 해주면서 여기서 네 번째 손가락 저 항상 운동할 때마다 네 번째 손가락 이완해주고 은직으로 수축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 팁을 가지자면은 살짝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거 위치를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덤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틀어주고요. 틀어주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여기서 사람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이런 느낌으로 내려줍니다.